자, 이제 미분 파트 들어가요. 진도가 이렇게 빨리 빠질 수밖에 없고요. 미분 배우는 이유는요, 진짜 함수 그래프 그릴 겁니다. 극한 배웠던 이유는요, 미분 때문에 배웠어요. 알겠죠? 자, 한번 봐보자. 증분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오죠. 증분이라는 것은 어떤 증가하는 양이라는 거거든.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증가하는 양, 변화양 이라고 말을 해서 델타라는 기호를 쓰게 될 거예요. 얘가 델타예요. 거의 직각삼각형처럼 생겼고요. 니네가 알고 있는 그 4차 방정식의 그 델타 있지? 얘의 대문자 버전입니다. 자, 증분 뭐냐면 어떤 함수 y는 fx 위의 점 p라는 얘가요, q로 변할 때 x의 증분이라는 걸 따져보면 델타 x로 쓸 거고요. 델타 x라는 건 얼만큼 증가했냐지. 그래서 요 b만큼 a에서 b만큼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b 빼기 a만큼 증가한 거죠. 그죠? 그래서 델타 x는 b-a 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요. 자, y의 증분이라는 것은요, 델타 y라고 적으면 되고요. 얘도 FB에서 FA를 빼주시면 증분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 증분을 이용해서 평균 변화율의 정의를 좀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균 변화율은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얼마나 증가하냐, 이런 B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균 변화율이요. X의 증분에 대한, 너네 안 춥니? 괜찮니? X값이 얼마나 X값이 변하는 거에 대한 Y값이 얼마나 변하는지, 이런 B를 나타내는 거.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적을 수 있겠죠.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그러면 증분이 델타 X는 B-A고요. 델타 Y는 FB-FA고요. 이거 너네가 알고 있는 기울기죠. PQ를 읽는 기울기예요. 그게 평균 변화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기호로도 좀 나타냅니다. 이 B라는 얘를 다른 기호로 좀 쓸 건데, A에서 델타 X만큼 더한 거요 라고 적을 수 있겠지. 그치? A에서 델타 X만큼 더한 거야. 그렇게 되면 델타 X 분의 F에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 꼴을 아마 많이 쓰게 될 거야.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럼 방금 말했죠.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요. 기하학적 의미. 함수 y는 fx의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잇는 기울기라고요. P, A, FA와 Q, B, F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미분 배울 때 그래프 실제적으로 그려보겠다 했잖아. 그지? 그려보겠다 했는데 이거 이제 알려준 게 얘거든요, 얘. 그럼 내가 뭐 A, B를 이렇게 잡으면 얘예요. 맞죠? 뭐 A, B를 이렇게 잡으면 얘란 말이야, 이렇게. 그지? 근데 그거 가지고 이 완벽한 곡선을 나타내기엔 좀 역부족이죠. 그죠? 그래서 뭔 짓을 하냐면 B를 A에 가깝게 보내버릴 겁니다. 그러면 이 순간적인 변화량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밑에 나오는 순간 변화율입니다. 순간 변화율이고요. 변화율로 말해도 되고요. 얘는 미분계수예요. 우리가 드디어 배우는. 그래서 프라임의 기호를 씁니다. F'A라는 것은요. 즉 A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은요. 라고 이제 해석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 했냐면 리미트 델타 X를 0에 가깝게 보내버려요. 요만큼의 차이가 델타 X였지? 그 차이를 거의 없애버릴 거라고. 0에 가깝게 보내버릴 거라고. 알겠어? 평균 변화율을 델타 X를 0에 가깝게 보내버리게 되면요. 위에 적었던 거 그대로 적으시면 되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또 다른 기호도 있었죠. 우리가 만났던 B-A분의 FB-FA 얘도 있죠. 그래서 프라임 A라는 건 어떤 임의의 점 X에 대해서 X를 A에 가깝게 보내고 있었을 때요. X-A분의 Fx-FA 이 두 개의 꼴을 완전히 숙지를 좀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두 개의 꼴을 완전히 숙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되고요. 위에 꼴이 조금 더 많이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위에 꼴을 대부분 완벽하게 숙지를 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분계수라는 것은요. 너네가 이제 미분을 하도 하다 보면 미분계수가 뭔지를 까먹어요. 어디서 유래가 됐는지를 까먹어요. 미분계수 자체는 극한값이라는 사실 이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미분계수는 극한값이에요. 자 그러면 미분계수도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얘를 점점 A에 가깝게 보낸다 했잖아. 그치?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미분계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러겠지? 얘는 아까 두 점의 직선의 기울기였죠? 네, 미분계수는 A에 점점 가깝게 보내버려서 fx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 함수 그린다 했잖아 지금. 계속 함수 그리려고 이러고 있다 했죠? 그죠? 얘는 어떠한 특정한 점 A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해. 그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도함수입니다. 도함수는요, 미분계수랑 동일해요. 하지만 A라는 점 말고 모든 임의의 점 X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F'X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A 대신에 들어가면 돼요. X 플러스 델타 X 빼기 F의 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저 델타 X를 대부분 기호로 뭐로 적냐면 H로 적습니다. H가 0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요. 이 꼴에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정의 썼어요. 기하학적 의미는 뭘까요? 얘는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 했잖아. 그지? 그렇다면 얘는 여전히 접선의 기울기이긴 기울기일 거예요. 하지만 이 도함수는요. 함수
y는 fx 위의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임의의 점이라는 것은 저 함수 위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예요. 미분계수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왜요? 미분계수는 극한값이에요. 극한값이 항상 존재하진 않았잖아. 맞지? 그리고요, 미분계수의 기호는요, 얘를 대부분 많이 써요. 대부분 많이 쓰는데 y는 뭐 x제곱 플러스 2x 뭐 이렇게 주어진 함수가 있잖아. 그럼 얘를 프라임 때려주면 얘를 굳이 fx라고 적지 않아도 프라임을 때려주면 이렇게 그냥 적어도 되고요. 여기 뒤에 적힌 거는 a라는 점을 집어넣겠다는 소리예요. 프라임이라는 함수에. 그리고 얘도 dy dx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dx분의 dy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dy dx 얘가 뭐냐면 이런 거거든. y를 x에 대해서 미분할게요 라는 의미야. 이것도 많이 쓰여. 너네가 미적분을 하려면 이 기호를 알고 있어야 돼요. y를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라는 소리고, 얘도 마찬가지 fx라는 것을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a를 집어넣은 거, 즉 f'a랑 같겠죠? 마찬가지 a를 집어넣은 거, 즉 f'a랑 같아질 거예요. 됐어요? 더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x는 a에서 뺀 거야. 그냥 x는 a가 빠진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봐보자. 문제 바로 좀 적용해 봅시다. fx가 주어져 있고요. x가 a부터 b까지 변할 때 fx의 평균 변화율이요. fx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델타 x분의 델타 y였고요. x의 증분에 대한 y의 증분의 b였어요. 그거는 b-a분의 fb-fa 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제곱이랑 1차랑 상수랑 따로따로 계산할게요. b 집어넣어서 제곱하고요. a 집어넣어서 제곱하세요. 그 다음에 b 집어넣으시고요. a 집어넣으시고요. 상수끼리는 알아서 사라져주고요. 됐죠? 분자인수분해 되네요. b-a로 좀 묶어낼게요. b 플러스 a 플러스 3이 되네요. 약분 가능하고. 그러면 a부터 적는 게 편하니까 얘가 지금 평균 변화율인 겁니다. 자, 이제 평균 변화율이 1이래요. 평균 변화율 구해놨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3이 1이란 소리예요. 그리고 b가 a 플러스 2래요. a, b가 각각 구할에 연립 때리면 마이너스 2 나오고요. b가 0 나옵니다. 자, x는 c에서의 함수 fx의 변화율과 1의 평균 변화율이 같대요. 이런 문제 나와요. 즉 순간 변화율이요. 미분계수요. x는 c에서의 미분계수와 평균 변화율이 같대요. x는 c에서의 미분계수는 f'c라고 적으시면 되죠. 그죠? 자, 얘 어떻게 생겼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요. h분의 fc 플러스 h 마이너스 fc요. 꼴에 익숙해지세요. 자, 그러면 fx 문제에서 주어져 있거든. 나는 안 보이니까 좀 적을게. 너네 굳이 적을 필요 없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h가 0으로 갈 때요. h분의
C 플러스 H 집어넣고 C 집어넣어라. C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플러스 3에 C 플러스 H 마이너스 C 상수는 사라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분자가 또 인수분해가 되네요. CC 사라지고요. 얘 둘이 빼고 둘이 더한 게 곱해지죠? 그죠? 자, 그러면 2C 플러스 H 곱하기 2C 플러스 H 플러스 3이요. 플러스 3 곱하기 H. 미분계수는 극한값이에요. H 0으로 보내봐요. 0분의 0꼴이에요. 0인자가 눈에 보이는 꼴이네. H 약분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2C 플러스 H 플러스 3을 H 0을 보내버리면 돼요. 그냥 0으로 가자. 얘는 확정형이죠. 그러면 2C 플러스 3이. 자, X는 C에서의 fx의 변화율 받습니다. 2C 플러스 3과 평균 변화율이 같대요. 문제에서 구해놨어. A 플러스 B 플러스 3이라고 구해놨어. 그래서 C를 A, B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연산만 해주시면 되죠. 자, 미분계수 끝이고요. 이제 미분 가능성을 좀 따져볼 건데, 우리 fx가 x는 a에서 연속일 조건요 배웠죠? 앞에서. 첫 번째 뭐 돼야 돼? x는 a에서 함수가 정의가 돼야 돼. 앞에 적었던 거 그대로예요. fa가 존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해야 돼요.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요. 즉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돼요. a의 우극한과 a의 좌극한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일치하면 연속이었죠. 그래서 하나 더 추가됩니다. 미분 가능일 조건을 좀 쓰라고 되어 있어요. 미분 가능일 조건. 그럼 미분 계수는 내가 뭐라 했어? 무슨 값? 성현아, 무슨 값? 미분 계수는 극한값이라 했죠. 그러면 미분 가능일 조건이라는 건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겠죠? 그죠? 즉 리미트 h가 0의 좌극한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예요. 얘와 리미트 h가 0의 우극한일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예요. 얘를 우리는 좌미분계수라고 부르고요. 얘를 우리는 우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미분 가능하다.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다. 극한값이기 때문에. 그치? 딱히 외울 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함수가 봐봐, 얘들아. 어떤 함수가 연속인데 미분 불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다는 소리지, 지금. 그지? 그래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관한 정리를 한번 좀 써볼게요. 아니, 한 가지만 더 언급하자. 일단 함수가 연속이고
연속이면 미분 뭐냐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 이거 맞을까요? 아니겠죠? 연속까지만 될 수 있잖아. 좌미 우미 다르면 우린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미분 가능하면요 무조건 연속이 되겠죠. 연속이어야지 미분 가능을 우리가 언급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증명도 좀 볼 테니까. 자, 함수 y는 fx가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요 함수 y는 fx는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에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입니다. 얘도 정리의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알겠지? 증명 좀 해볼게요. 자, F'A를 좀 데리고 올게. F'A가 H가 0으로 갈 때요.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요. 지금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죠. 즉,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분모 0으로 가고 있죠? 분자도 0으로 가야죠.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h가 0으로 갈 때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는 게 0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렇다면요. 얘는 h가 0으로 갈 때 fa 플러스 h라는 게 fa와 같아지게 되죠. 지금 0이 나오려면 얘들아. 그러면 이 좌변에 있는 것은요 극한값이고요. 우변에 있는 것은 지금 함수값이죠. 그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네요. f의. 그래서 y는 fx가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라는 거 증명했고요. 그 역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성립할 수도 있고 라는 것은 이제 밑에 그림에서 좀 볼게요. 자, 얘 한번 봐봐. 이 점에서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같죠? 연속이긴 연속이에요. 근데 얘는 미분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들 우리 뭐라 부를 거냐면 뾰족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뾰족점. 불연속인 점은 일단 미분 불가능이고요.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어요. 뾰족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뾰족하게 생겼죠. 얘를 첨점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상에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좌미분계수나 우미분계수 중 적어도 하나가 발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속이지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중 적어도 하나가 발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얘도 한번 보자. 연속성이랑 미분 가능성 지금 조사를 좀 해볼 건데요. fx가 함수가 찢어져 있는 꼴이죠. x가 0보다 작을 때랑 0과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찢어져 있는 꼴이죠. 자, 함수 그려서 한번 판단해 볼게요. 함수 그려서 판단을 좀 해보게 된다면 x제곱은 요렇게, 마이너스 x제곱은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x는 0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합니다. 자, 1번은 그래프 그려서 얘가 뾰족점도 없고 매끄러운 곡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너네가 문제를 풀려면 잠깐 갔다 올게. 수트 좀. 연속성 미분 가능성이 어디 있을까? 이거 좀 한번 봐볼까요? 자,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그럼 미분 가능하려면 일단 연속이어야 해요. 알겠죠? 연속성 먼저 확인해 볼게. 연속성이라는 건 좌우함 다 같으면 됩니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같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2 집어넣어봐요. 2의 우극한이요. 그러면 4a-1이요. 얘가 2의 좌극한과 같으면 되죠. 16 플러스 b요. 이제 문제를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 좀 보려고. 자, 두 번째요. 미분 가능성을 볼 겁니다. 자,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면 2의 좌미분계수와 2의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리미트. 이럴 때는 얘를 쓸 거야. 아까 배웠어요. 2의 우미분계수 따올게요. 2의 우미분계수는 이 함수를 따오시면 되겠죠? 내가 얘를 얘들아 gx라고 하고 얘를 hx라고 굳이 좀 적을게. 아직 기호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럼 gx-ge 얘랑요.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으로 갈 때 x-2분의 hx-he 이게 같으면 되거든요. 같으면 돼요.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으로 할 때 x-2분의 gx-ge 하시면요. a에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지금.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사라집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으로 갈 때요. x-2분의
여기가 지금 8x 플러스 b인 거죠. 그리고 이게 16인 거죠. 그럼 8x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 왜 귀찮다고 하냐면 너네 나중에 미분법 배워. 미분법 배우면 얘가 겁나 귀찮은 일이라는 걸 알아. 하지만 이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 자, 분모 문제 약분 가능하죠. 0인자 사라지네요. x 플러스 2 살아남고요. 얘 사라지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8로 묶이죠. 됐어요? 자, 그러면 a 곱하기 x 플러스 2가 결국은 8이어야 돼요. 즉 이제 연속함수죠. 확정형이죠. 집어넣어요. 4a가 8이어야 돼요. 미분 가능할 때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아야 된다 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된다고요. a이고 b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연속성 때문에.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세제곱근 x거든. 세제곱근 x라는 것은요, 너네가 그리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어 아직. 그지? 그래서 방금처럼 할 거예요. 첫 번째 연속성이요. 그러면 함수값 따질게요. f0은 0이죠. 그 다음에요, 극한값 따질게요. x가 0으로 갈 때 세제곱근 x요. 확정형입니다. 0이에요. 그죠? 연속이고요. 자, 두 번째요. 미분 가능성 따질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0 플러스 h 마이너스 f0 이라는 것은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세제곱근 h를 h로 나눈 거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요. 자, 얘 h의 3분의 1제곱입니다. 얘는 h죠? 그렇다면 h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되는 거 알겠니? 그렇다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세제곱근 h제곱 분의 1 이렇게 되죠. 보세요. 분모가 0으로 가까워지고 있죠? 얘 발산합니다. 발산해요. 그래서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좌미우미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미분 불가능입니다. 내일이 되면 미분법의 공식을 배우게 될 거예요. 너네들이 이제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올지를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알겠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거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요.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 봐요.